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아빠 폴더라는 이름의 비밀 공간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한 청년의 모습.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화려한 조명이나 수만 명의 함성이 다 잦아든 후에 뭔가 훗날 자신에게 찾아올 작은 생명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적어내려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웅스쿨에서 전해드리는 우리 영씨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냥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사나 차트 순위 같은 걸 읊어드리는 그런 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분은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대체 불가한 목소리. 바로 우리 가수 임영웅 님입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그 목소리에 담긴 짙은 호소력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반듯한 그 인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가장 깊은 뿌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한 아주 핵심 테마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실 우리 영씨 여러분이라면 영웅님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유, 그럼요. 다들 훤히 꿰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일찍 찾아온 아버지의 부재라는 그 거대한 빈자리가 어떻게 지금의 그 단단하고 속 깊은 임영웅이라는 아주 거대한 세계를 창조해냈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이면의 심리적이고 또 감정적인 지층을 오늘 아주 깊이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역시 임영웅이라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이름 석자, 이 이름에 담기는 의미부터 짚어봐야겠죠. 그 영웅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같거든요. 아버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이름에는 1980년대 후반을 강타했던 홍콩 영화 영웅 본색에 대한 아버님의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 영웅 본색이요. 저도 옛날에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그 시절 영웅 본색이라는 작품이 상징했던 의리나 책임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사나이의 길을 아들이 걸어가길 바라셨던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 우리의 영웅이 되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일종의 운명적인 나침판이었던 셈이죠. 근데 그 운명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 유쾌한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영시 여러분들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야기요. 아, 그 둘째 이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첫째가 영웅이니까 우리 둘째가 태어나면 이름은 본색이로 짓자 이러면서 막 농담을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짧은 일화 하나만 들어봐도 그 시절에 영웅님이 태어난 가정이 얼마나 웃음이 많고 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었는지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꽉 찬 공간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셨는데 영웅님이 불과 5살이던 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5살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기준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되는 그런 어린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주와도 같았던 아버지를 잃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이 가족은 결코 그 슬픔이라는 깊은 늪에 침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공감해요. 어머님과 외할머니의 그야말로 뼈를 깎는 헌신, 그리고 지극한 보살핌이 영웅님의 세계를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 주셨죠. 네, 젊은 나이에 홀로 아들을 책임지시면서 세상의 풍파로부터 그 어린 영웅님을 지켜낸 어머님의 강인함이야말로 지금의 임영웅을 만든 가장 거대한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대적이고 가문적인 배경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영웅님의 할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이셨고 또 그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아서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계시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 집안이라는 아주 명예롭고 무거운 배경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직업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켰던 아버지.
비록 두 분 다 곁에 오래 머물진 못하셨지만요. 하지만 명예와 헌신이라는 이 집안 특유의 아주 꼿꼿한 정신적 유산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어린 임영웅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봐도 보통 유년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의 부재를 겪게 되면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일반적인 방어 기제죠. 그런데 영웅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아주 성숙한 어른으로 훌쩍 자라났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초공감 혹은 이른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초공감이요. 상실의 아픔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타인의 실품에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정서적 안테나가 아주 섬세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영웅님의 그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 함부로 말을 뱉지 않고 꼭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묵직함이 이런 성장 과정에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단단한 인성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나 발라드가 유독 사람 마음을 깊게 후벼 파는 이유도 그 목소리 안에 이 상실을 이겨낸 초공감의 정서가 아주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깊은 공감의 정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리움이 폭발했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생각나요. 아마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라면 수백 번도 넘게 돌려보셨을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군요. 미스터트롯 결승전 무대 무렵이요. 네, 맞아요. 경연 앞두고 영웅님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 찾아갔던 그 장면. 저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가슴이 참 뭉클해져요. 그 경연이라는 게 엄청난 압박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머니의 아주 작은 미용실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 모자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커다란 꽃다발 안고 쑥 들어온 그 장성한 아들, 그리고 아들 머리에 난 새치를 발견하시고 익숙한 손길로 염색을 슥슥 해주시던 어머니 모습. 네. 그 평범하고도 참 위대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오고 간 대화가 정말 한 편의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더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들 머리를 다정하게 만져주시면서 툭 던지듯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네 모습을 보면 아빠 생각이 난다. 아빠가 완전 상남자고 멋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영웅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그립냐고 묻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진짜 숨을 꾹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 대답이 정말 가슴을 울렸죠. 잘 해줬던 것만 기억난다. 오래 같이 살지를 못해서 애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해준 게 더 많아서 생각이 난다. 그 덤덤한 목소리 안에 얼마나 짙은 그리움하고 회한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지 감히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게 되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았던 기억만을 강렬하게 남겨두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어머님의 그 대답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아들을 꿋꿋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 오신 강인한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대화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잖아요. 바로 그날 임영웅 님이 무대에서 불렀던 곡이 도송님의 배신자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 영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배신자라는 곡은 그냥 평범한 결승전 선곡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향해서 아주 장난스럽고 또 다정하게 자주 불러주시던 애창곡이었잖아요. 네, 무대 자막으로 어느 봄날 얄밉게 떠난 님. 이 문구가 딱 떠올랐을 때 그 짧은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얄밉게 떠났다는 그 가사가 이 가족의 진짜 삶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그 역설적인 비애가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부르던 사랑의 노래를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에게 부르는 그런 무대였죠. 전주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객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이미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 선 임영웅님, 그분은 뒤로 돌아선 채 간신히
정말 온몸의 근육을 다스려가면서 그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그건 정말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죠. 그럼요. 한 번 터지면 주체할 수 없을 아버지에 대한 그 짙은 그리움을 노래라는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꾹 참고 완벽하게 무대를 마친 그 든든한 뒷모습에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TV 앞에서 아마 다 같이 눈물을 훔치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 위에서 영웅님이 꾹꾹 참아내고 이겨내는 건 비단 내면의 눈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그 완벽한 무대와 팬들을 향한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흔적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유년 시절에 다쳤던 그 흉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영웅시대 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유년 시절에 크게 넘어져서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신경이 손상될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봉합 수술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들었어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에게 또 외모가 참 중요한 가수가 되려는 청년에게 얼굴에 있는 큰 흉터는 엄청난 콤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이 흉터 때문에 참 많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희 깊은 탐구 시간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요, 그 상처 자체의 아픔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웅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미소를 짓는 근육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흉터가 남은 쪽 얼굴은 신경과 근육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으려면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야만 양쪽 얼굴이 똑같이 웃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영웅님의 미소를 다시 보니까 정말 전혀 새로운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나 팬들을 향해 짓는 그의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결코 그냥 편안하게 쓱 지어지는 표정이 아니었던 거죠. 매 순간 자신의 콤플렉스를 딛고 육체적인 노력을 꽉 더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정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처를 변명 삼아서 숨는 대신에 오히려 상처 입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겠다는 그 치열한 의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면의 결핍과 외면의 흉터,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요, 이토록 치열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지금, 임영웅님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모든 결핍이 다 채워졌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과거 방송되었던 뽕숭아 학당에서 보여줬던 그의 솔직한 고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마음 수련에 떠나서 심리상담 받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그가 그때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죠. 현재 내 삶이 없는 것 같다라고요. 무명 시절에 그렇게 갈망했던 성공을 다 이뤄냈지만 눈코 뜰 새 없는 일정하고 대중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인간 임영웅으로서의 삶은 많이 소진되고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 짙은 고단함이 느껴져서 팬분들도 참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네, 하지만 그렇게 지치고 바쁜 와중에도 그가 결코 놓지 않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소중히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커다란 로망이 있었잖아요. 바로 훗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던 대목이죠. 네, 이 대목에서 오늘 저희가 오프닝을 장식했던 그 영웅님의 스마트폰 속에 존재한다는 아빠 폴더의 의미가 완벽하게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장 결혼을 앞둔 것도 아니고 사실 연애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대세 스타가 미래의 아이를 위해 폴더를 만들고 조기교육 기사를 스크랩하며 편지를 쓴다는 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아기를 좋아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대화가 많고 북적북적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영웅님의 이 바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5살 때 예고도 없이 잃어버렸던 그 북적임,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누군가에게 내어주겠다는 위대한 다짐처럼 들렸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상적 양육 혹은 치유적 투사와 결을 같이 하는 매우 건강한 심리적 승화 과정으로 분석합니다. 치유적 투사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느꼈던 결핍을 훗날 내 아이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면서 본인 스스로도 치유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결핍을 비관이나 원망으로 남겨두지 않는 거죠. 결핍의 공간을 텅 비워두는 대신에 미래의 사랑으로 미리 꽉꽉 채워두려는 그의 정신적 성숙함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상처를 대물림하는 대신에 사랑을 물려주겠다는 그 굳은 결심, 정말 대단해요. 그런 깊고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도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시 여러분들도 영옥님 특유의 그 깍듯한 습관들 다들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무대에 오르내릴 때마다 선배든 후배든 심지어 스태프분들에 대해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90도로 허리를 푹 숙여서 인사하는 그 깍듯한 모습이요. 네. 그리고 물건을 건네받을 때 항상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공손하게 받는 제스처도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감탄했던 장면이 따로 있어요. 어떤 장면이셨나요? 방송 중에 어머님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가고 일어나실 때였는데 혹시라도 어머님 발이 불편하실까 봐 무의식적으로 자기 발을 쓱 밀어넣어서 어머님 발받침대 역할을 딱 해드리던 그 모습이요. 아, 저도 그 장면 기억납니다. 정말 놀라운 배려심이었죠. 보면서 진짜 탄성을 질렀다니까요. 그건 카메라가 돈다고 해서 갑자기 연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랜 시간 가족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미리 알아채고 배려하는 초공감의 능력이 이미 온몸의 근육에 배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인간의 어떤 편안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그 찰나의 순간에 다 드러난 거죠. 그는 인간관계의 끈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찰나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 어린 나이에 겪었습니다. 아, 그래서 곁에 있는 인연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군요. 그 발받침대는 바로 그 간절하고도 깊은 사랑의 실천적인 행동인 셈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그 내면의 깊이에 끝도 없이 빠져들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이토록 아끼고 열렬히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영웅스쿨의 깊은 탐구 시간을 통해서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그걸 빛으로 바꾸어내는 그의 치열한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거대한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요. 비록 아버님은 일찍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영웅이라는 운명적인 이름, 그리고 홀로 아들을 지켜낸 어머님의 강인함은 지금의 임영웅을 완벽하게 빚어냈습니다. 슬픔과 결핍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미움이라 방황이 아닌 타인을 향한 지극한 배려와 따뜻한 음악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이 청년의 서사는 앞으로도 참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삶에 귀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웅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웅님과 아버님 그리고 가족에 얽힌 아주 깊은 내면의 풍경을 저희와 함께 걸어보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의 임영웅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아주 가슴 벅찬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의 부재라는 뼈아픈 결핍에서 시작된 영웅님의 음악이 지금은 세대를 추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꽉 채워주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잖아요. 네,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다면 과연 훗날 우리 영웅님이 스마트폰의 아빠 폴더를 직접 열어보면서 누군가의 다정하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그 꿈을 탁 이루게 되는 날, 과연 그의 음악은 또 어떤 차원의 깊이와 메시지를 품게 될까요?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상실과 부재의 감정이 비로소 완벽한 충만함으로 바뀌었을 때의 음악이겠군요. 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들려줄 인생의 두 번째 챕터는 과연 얼마나 경이로울지 벌써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음악도 이토록 사람을 울리는데 완벽한 충만함 속에서 피어날 그의 다음 음악 세계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찬란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눈부신 두 번째 챕터를 무사히 열어젖힐 수 있도록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엄마 같은 포근한 사랑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지어온 그 다정한 미소 곁을 앞으로도 우리 영시 여러분들이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아주 깊고 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영웅스쿨의 우리 영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있는 한 영웅님의 내일은 언제나 맑고 환할 것입니다. 네, 그럼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의 영원한 약속이자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 마법 같은 인사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시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건행!